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9월 고3 모의평가 한국사 해설을 맡은 쭌쌤 김준우입니다. 한국사 시험 잘 보셨나요? 어떠셨어요? 어려웠어요? 풀만 했어요? 아무래도 이번 9월 모의평가 좀 많은들 관심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도 궁금했어요. 어떻게 나올까? 그래가지고 이제 받자마자 빠르게 좀 풀어봤는데 제가 얘기 드린 거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한국사는 한국사 했다. 이 말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진짜 한국사는 제가 느끼기엔 초심을 좀 지키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제가 계속해서 이제 한국사 수능 강의를 하다 보면 그래도 최근에는 약간씩 난이도가 오르는 느낌이 있어요. 대비하셔야 돼요. 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번 9월 모평에 있어서는 오히려 좀 초심으로 돌아간, 그래서 처음 필수 한국사 지정됐을 때의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죠. 기본 개념을 물어본다든가, 아니면 조금 선지의 폭을 넓힌다든가, 연표에 있어서 이렇게 사건들의 폭을 넓힌다든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기본 개념을 좀 충실하게 다듬을 수 있는 유형의 문제들로 다시 돌아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9월에선 좀 그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9월 모평 풀어보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수능 한국사 불안을 가지고 가지 말자라는 겁니다. 솔직히 나 아직도 한국사 공부 제대로 안 했다 손 들어봐요. 분명히 있죠. 네. 근데 그때마다 한국사 시험 보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조금 어렵게 나오면 등급 확 떨어지고, 좀 쉽게 나오면 확 오르고. 언제까지 그렇게 불안함을 갖고 가실 겁니까? 네. 이제 하루하루 수능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해야 될 건데요. 그 언젠가니 저는 지금이 되길 바랍니다. 물론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이걸 들을 정도라면 대비하고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많은 수험생들이 좀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괜찮아 라고 미루는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요. 한번 마음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공부를 하시면 불안감은 없어져요. 지금 가장 힘든 게 불안과의 싸움이거든요. 지금 해도 될까? 성적이 오를까? 수능 얼마 안 남았는데? 그때 한국사 하면 오히려 불안감이 사라집니다. 네. 그래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고요. 전반적으로 문항을 보면서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주제 1부터 이제 주제 5, 6, 일제강점기 지난 현대사까지 갑니다. 단원별로 출제되는 문항의 개수는 유사 동일합니다. 보통 이렇게 나오죠. 전근대사 6문제, 근현대사 나머지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6문제와 그 다음에 14문제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개화기 5문제, 일제강점기 5문제, 현대사 4문제 거의 유사하게 이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주제들도 이제 쭉쭉쭉쭉 거의 뭐 전형적인 모범적인 주제들로 뽑아왔어요. 최근에는 약간 좀 생소한 주제들 이런 거 아니? 이런 것들 조금씩 뽑아왔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얘기했죠. 저거 굳이 집착하지 마라. 그래도 1등급 나올 수 있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전형적인 주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뒤에 이제 현대사 부분 쪽으로 갔을 때에도 전형적인 문제예요. 근데 요 15번이죠. 15번. 요 문제가 좀 생소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신한청년단과 관련된 문제였고요. 김규식의 활동, 파리강화 회의 이런 것들이 키워드로 주어진 그런 문항이었는데, 보통 많은 친구들이 1910년대 독립운동은 좀 꼼꼼하게 안 보는 경향이 있어요. 단체들은 워낙 많이 나오죠. 네, 그래서 그냥 스킵. 어차피 3.1운동 임시정부가 핵심이고 거기서 한 문제 나오니까요. 이해합니다. 근데 나와요.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는 한두 문제 정도는 좀 생소한 주제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경향이 선지에서도 조금 이게 뭐지? 하는 선지들이 있었는데 구보에서는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대비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한국사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한테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해주는 강좌가 바로 약정공략이라는 강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6강으로 찍은 강좌가 있는데요. 진짜 압축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약정공략을 다 들었다라고 하면은 맞출 수 있습니다. 쭉 다 맞출 수 있어요.
다 다룬 주제들이에요. 다 주제들을 다뤘습니다, 진짜. 자, 여기 보면은 안 다룬 주제도 있죠. 워낙 압축을 하다 보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 많은 친구들이 안 본다 그랬어요. 15번. 그 다음에 12번 천도교 소년회 같은 경우에도 이때 돌아가면서 계속 주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 4개, 5개 정도의 주제가 돌아가면서 하나씩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중에 2개를 얘기를 해줬어요. 이번 구모에서는 이게 나왔는데 수능에서는 제가 얘기한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사에서는 뭐 문제 해설하면서 얘기하겠지만 통일 올해는 조금 안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과감히 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경제 파트, 김영삼 정부의 경제라든가 박정희 정부 요때 얘기들을 계속해서 정리해 줬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현대사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랬을 경우에 여러분들 정말 약정 공략 6강의만 들어도 여러분들은 1등급 나올 수 있습니다. 뭐 크게 걱정할 필요 없고요. 제 강의 하루 만에 들어가지고요. 선생님 저 정말 7등급 나오는 학생이었는데 선생님 약정 공략 하루 만에 막 교재 프린트해서 들었더니 2등급 나왔어요. 그것도 1점 모자란 1등급에서 이렇게 얘기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더 이상 불안을 갖고 가지 마십시오. 언젠가 해야 될 거 하루면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 총평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고요. 해설에서 더 자세하게 개념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에서 만나도록 할게요.